오늘은 감정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자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분 자녀가 감정이 격해질 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감정 지수란 말을 여러분 들어봤나요? 감정 지수의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기분을 알아채고 공감하며 다독거리고 바른 길로 이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반면 감정에 대한 교훈을 대부분 부모로부터 배우는 자녀 입장에서 감정 지수란 첫 번째 충동을 조절하고, 두 번째 자기 충족의 순간을 뒤로 미루며, 세 번째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네 번째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의 기분을 읽어내며 인성의 희노애락에 대처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심리학자이자 정서지능의 저자 데니얼 골맨은 가정은 우리가 맨 처음 감정을 학습하는 배움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우리는 자신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감정에 대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또 이런 감정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응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배웁니다. 희망사항과 두려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도 배웁니다. 이와 같은 감정에 대한 학습은 부모가 말과 행동으로 자녀에게 직접 보여줌으로써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기의 감정과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정을 다스리는 모습을 모델로 삼아 이루어집니다. 감정 수업에 타고난 선생님 부모가 있는 반면 아주 형편없는 부모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이들이 감정을 학습하는 배움터는 가족에게서 일어난다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감정 코치는 자녀에게 삶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자녀에게 EQ를 가르치는데 실패한 부모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EQ를 가르치는데 실패한 부모 세 가지 유형을 분류한 것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축소 전환형 부모. 자, 축소 전환형 부모의 뜻은 자녀의 부정적 감정에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부모입니다. 두 번째, 억압형 부모. 자녀가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비판하고 감정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꾸짖고 벌을 주기로 하는데요. 이것을 억압형 부모라고 합니다. 세 번째, 방임형 부모. 자녀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지만 아이의 행동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거나 한계를 제시하지는 못하는 방임형 부모로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는데요. 자, 그럼 축소 전환형 부모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축소 전환형 부모라고 말할까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어린이집에 안 가겠다고 버티는 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축소 전환형 부모라면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며 도대체 어린이집에 안 가는 게 왜 슬프다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더는 슬퍼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저로 살살 달래거나 어린이집에 가면 선생님이 준비한 재밌는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모 있나요? 이런 부모가 축소 전환형 부모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억압형 부모라면 어떻게 할까요? 자, 말의 뜻에도 억압형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이를 이렇게 혼냅니다. 내가 고집 부리는데 질렸어. 말 안 들으면 맞을 줄 알아? 하고 엄포를 놓는 것을 억압형 부모라고 예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방임형 부모면 슬프고 화난 아이를 껴안고 그래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는 내 마음을 이해해. 집에 있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위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당황하는 부모를 어떻게 해요? 방임형 부모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들을 혼내거나 때리거나 가저를 유혹하는 것 말고도 혼자 집에 놔두는 것이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거래를 할지도 모릅니다. 10분간 놀아줄 테니까 울지 말고 어린이집에 가는 거야?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언제까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감정 코치를 하는 부모는 어떻게 할까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은 방이면 부모와 비슷하고 아들의 불만에 공감하면서 내 기분을 이해해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방법을 일러줍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엄마가 애가 이름이 세라라고 하면 세라야 옷 입자 어린이집에 가야지. 설정은 뭐예요? 어린이집에 가지 않겠다고 떼쓰는 아이입니다. 또 세라 싫어 가기 싫단 말이야. 가기 싫다고? 왜? 엄마랑 집에 있고 싶단 말이야? 정말? 응, 엄마랑 집에 있을래. 그래, 엄마도 내 맘 잘 알아. 엄마도 우리 세라랑 소파에 앉아서 같이 책을 읽으면 얼마나 좋겠니? 하지만 오늘은 엄마가 중요한 약속을 했거든. 9시까지 가기로 했어. 그 약속을 깰 수는 없어. 왜 안 돼? 싫어 싫단 말이야. 이리 온.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우리는 집에 계속 있을 수 없어. 엄마 말에 실망했구나. 그렇지? 응. 그래서 슬퍼? 응. 엄마도 슬퍼. 잠시 아이가 울도록 내버려두고 계속 안아줍니다. 아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내일 엄마와 함께 있자. 엄마가 회사에 안 가니까 너도 어린이집 안 가도 되고, 그럼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어. 내일 엄마랑 같이 뭐 할까? 핫도그 먹고 만화책 보고 싶어. 그래, 그거 좋겠다. 또 뭐 할까? 공원에 가서 놀자. 그러자꾸나. 세라도 같이, 세라와 친구와 같이 갈 친구 있니? 나 친구랑 같이 가고 싶어. 그러면 그 친구 엄마한테 물어보자. 그러나 지금은 어린이집에 가야 해. 알았지? 응? 자, 언뜻 보면 감정 코치 부모와 축소 전환형 부모나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양쪽 모두 아이의 생각을 집에서 다른 것으로 돌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감정 코치로서 다룬 아이는 아이의 불만을 인정하고 아이의 자기 감정에 이름을 붙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감정을 그대로 느끼도록 도와줬고 또 아이가 우는 동안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결코 슬퍼하는 아이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요. 억압형 부모처럼 슬퍼한다고 혼내지도 않았습니다.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고 아이의 소원이 타당하다고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방이면 부모와 달리 감정 코치 엄마는 한계선을 분명히 긋습니다. 이런 감정을 진정시키는데 몇 분을 소요했지만 회사에 지각하지 않을 것이고 회사 동료들과의 약속도 깨트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세라는 약간 실망하긴 했지만 엄마와 아이 모두 대처할 수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자, 일단 세라가 자신의 감정을 식별하고 인정하자 슬픈 감정을 뛰어넘어 다음날 즐거운 하루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아이에게 알려줬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반응은 나와 연구팀 동료들의 성공적인 부모-자식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 밝혀낸 감정 코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부모의 감정 코치 과정은 대개 5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아이의 감정을 인식하기. 두 번째, 아이의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을 친밀감 조성과 교육이 좋은 기회로 삼기. 세 번째, 아이의 감정이 타당함을 인정하고 공감하며 경청하기. 네 번째, 아이가 자기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기. 다섯 번째,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면서 행동의 한계를 정해주기. 이렇게 감정의 코치의 효과를 받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는 아이는 어떻게 다를까요? 조사 대상 가족들의 말과 행동, 정서적 반응을 면밀히 관찰, 분석한 결과 두 집단은 사무 대조적이었는데요. 감정 코치를 실천한 부모를 둔 아이는 그렇지 않은 부모의 자녀보다 훨씬 건강하고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교우 관계도 원만하고 행동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드물고 폭력성도 적게 나타났습니다. 감정 코치를 받은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덜 경험하면서 긍정적 감정은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훨씬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결과는 부모가 감정 코치법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회복력, 회복 탄력성이 훨씬 뛰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해 감정 코치를 받은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매우 똑똑하고 또 물론 그 아이들도 당연히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스스로를 인정하고 또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 제자리를 찾고 생산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는 요즘 수백만의 아이들이 가족 붕괴에 따른 문제에 봉착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퇴학, 작태, 왕따, 우울증, 건강상의 문제, 반사회적 행동 같은 문제들은 부모가 이혼하지 않더라도 갈등이 많은 불행한 집에서 자란 아이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계속 싸우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친구 사귀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또한 가정 불화는 아이의 학교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질병 발생률도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감정 코치 부모의 경우 부부 사이가 나빠서 별거나 이혼을 해도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달랐습니다. 감정 코치는 부모의 불화를 경험한 아이들 상당수가 겪는 악영향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해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혼과 부부 갈등의 자녀와 학업 부진, 공격적인 성향, 또래 집단과의 문제 등을 일으킨다고 입증되었지만 감정 코치를 받은 아이들에게는 이런 악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감정 코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소속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감정 코치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서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자녀의 기분을 이해하고 또 대인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는 감정 표현을 비난하지 않고 또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면 어떨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감정 코치하는 부모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